네, 목동 미래탐구학원에서 우리 대일고 학생들 국어 지도하고 있는 강사 서주입니다. 자, 일단은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학생들에게 요번 중간고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 묻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우리가 또 직접 보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국어를 점점 많이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문 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 그리고 선지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요 과정도 굉장히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자 그리고 이제 대일고의 굉장히 좀 상징적인 문제죠. 이제 서술형 문제를 또 이제 내용이 아무리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출해서 그걸 또 쓰기까지의 과정이 이 7주간의 과정 동안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또 길지만은 않게 느껴졌습니다. 파이널 수업까지 끝내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시험 잘 보라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까지도 우리 학생들을 정말 전쟁통에 내보내는 심정으로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험을 앞두고 이 추정 분할 점수가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국어는 이 영어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낮은 추정 분할 점수로 이렇게 이제 매겨져 있었죠. 자, 일단은 물론 이게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우리는 시험의 난이도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국어가 좀 만만치만은 않겠구나, 그러니까 좀 쉽지만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치러진 시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치러졌었던 시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점수나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예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좀 분할 점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은 미래엔 국어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현대시 한 편, 그리고 현대소설 한 편, 그리고 논설문 한 편 이렇게 잡혀 있었고 대일고에서 이제 최초로 부교재 교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올림포스라는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요 내용을 이제 출제를 해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문법에서도 의문의 변동 파트 한 영역만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몰입도 있게 그 영역을 공부할 수 있도록 범위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문학 지문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유인물 지문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었죠. 현대시 2편, 그리고 이제 논설문과 관련된 지문 2편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제 작년과 비교해서 말을 할 때는 일단은 시험 범위도 굉장히 축소가 됐었고 그리고 난이도의 하락도 분명히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채점 결과 혹시 어떤가요? 그치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은 학생들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현장에서 이 작년보다 쉬워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좀 이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험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기말고사에는 다시 한번 이런 시행착오가 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급을 변별한 문제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보기 유형의 외부 지문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보기 내용을 이렇게 읽어내서 선지를 이렇게 골라내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쉽지 않았는데 이게 시각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장에서 좀 우왕좌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는 보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시각적인 부담이 높을수록 정말 단순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신 워밍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보기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고, 그리고 선지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데, 대1구에서 나는 문제 유형은 이제 뭐 낯선 작품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수능형 문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렇게 4가지 테마 정도가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내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고 가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장에서 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서술형 문항입니다. 서술형 문항의 난이도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9년 동안 대1구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이 문장의 어떤 요소라든가 조건들이 굉장히 깔끔해지고 많이 좀 이제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간결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30개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객관식 문제에 대한 풀이 시간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과하게 주어버리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간 배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좀 간결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대비하고 간 친구들은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중에 제시된 그런 문제집들이나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유인물을 통해서 낸 문제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연습을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렇게 서술형 동형 문항 자료가 매주 누적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풀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좀 뭔가 현장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빠르게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천천히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자, 대1구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도 3학년 때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잡지 못한다면 2학년, 3학년 내신을 챙기는 것에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문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풀어봤었던 문제고, 선생님이 냈었던 문제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이널 때까지도 계속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파이널 때 동형 문항을 풀다 보면 내가 이제 서술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 긴 지문이 한꺼번에 통합형으로, 그리고 낯선 지문과 함께 출제되었을 때 학생들이 현장에서 이건 내가 안 풀어봤었던 건데, 이건 내가 조금은 풀어보긴 했지만 가지문과 나지문 이렇게 따로따로만 학습을 했고 풀어내지 못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지문이 같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학생들이 현장에서 매우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주 이렇게 복습 테스트에서 좀 길게 지문들을 통합해서 풀어내고 답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현장 그리고 실전에서 풀이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시간이 굉장히 또 빠르게 흘러갈 거고, 기말고사가 곧 있으면 또 분명히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자, 우리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말고사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자, 일단은 시험 범위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이제 문학에서는 시나리오, 그 동주라는 작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대수필, 그 풀비린내와 관련된 지문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두 지문 다 조금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래별 특징, 정확한 갈래를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정확한 시나리오 용어라든가 수필과 관련된 용어를 잘 써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공감하며 소통하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적은 부분인데, 서술형으로 나는 경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고 학생들이 좀 비슷비슷한,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인가? 얘에도 해당되지 않는가? 하고 좀 애매함을 느낄 수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문법 객관식 문제가 조금은 까다롭게 또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조금은 평이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 이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가능성이 높은데요. 높임, 그리고 시간, 그 다음에 피동, 그리고 학교마다 사동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제 사동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동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동 표현까지 이렇게 같이 좀 학습하고 가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높임, 시간, 피동, 그리고 인용 표현 이렇게 4가지 영역인데 학생들이 배울 때는 이제 피동 표현과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높임과 시간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정에서 오히려 높임, 시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좀 틀리고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항상 학생들을 좀 이제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본인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좀 긴장해서 풉니다. 근데 좀 내가 자신 있는 그리고 좀 쉬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만만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이 부분도 높임과 그리고 시간 표현에서 오히려 우리가 훨씬 더 집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론하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에서도 논설과 관련된 부분을 배웠었죠. 그 내용과 관련된 용어도 익히셔야 되고 토론과 관련된 용어도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아마도 또 유인물이 또 배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문법과 그리고 화법 영역에서 조금은 높은 난이도가 아니면 학생들의 그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도 6월 모의고사도 조금은 이제 변형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겠죠. 그리고 문학 영역이 조금은 이제 적기 때문에 이제 시나 소설과 관련된 부분이 6월 모의고사에서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면 이제 유인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현대시나 아니면 소설 지문과 관련된 부분이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번에 제가 지도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문법은 괜찮았고 근데 이제 문학에서 선지를 판단할 때 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어에 너무 이제 사실은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문제 포인트가 아닌 부분에 꽂혀서 너무 이제 그 부분에 집착해서 문제를 푼다든가 하는 어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문제를 잘못 푸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이 문학 문제를 풀 때 발문을 보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선지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제대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답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그 애매함을 좀 정복하는 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조금 나중에 얘기기는 하지만 2학년 1학기는 전부 다 문학인데 그때 가서 이제 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문학을 각 단계별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 유형별로 내가 체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반드시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일고를 위해서 제가 항상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보면 교과서 분석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단계별 문제집, 그리고 기출문제집, 복습 테스트, 그리고 파이널 자료까지 우리 대일고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 미흡자 및 복습 테스트 미흡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업 후에 그리고 전에 이제 현장 클리닉을 시행해서 일요일 2시부터 9시 그리고 9시 이후에는 또 이제 1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데 우리 그 이따가 시간표 안내에서도 조금 있겠지만 6시부터 9시까지가 1학년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이 수업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또 피드백하고 정리하고 귀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주 학습 및 수업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문자 내용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꼭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24시간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탐구 학원에서 일요일 6시부터 그리고 9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전에도 그리고 수업 후에도 추가 지도 및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국어 같은 경우에 좀 무조건 여기서 완성하고 가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 기말고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선생님은 우리 대일고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서 만나겠습니다.